자, 그러면 8번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차트에 대해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시고요. 자, 차트를 입력하는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삽입 탭에 차트를 클릭한다. 두 번째 단계, 차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 창에서 세로 막대형으로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확인할게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차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열이다 국어, 다음 영어, 그리고 수학, 항목 1에다가 이름 넣어볼까요? 홍길동, 이길동, 박길동, 정길동, 하나가 더 필요해요. 유길동. 직접 넣어주시면 되고요. 파란 선이 그려진 부분이 직접 차트에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6일동 부분은 데이터를 적당히 이렇게 넣어볼게요. 사실 이 데이터를 안 바꾸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국어 점수 99, 89, 70이 넣어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입력이 끝났으면 X 버튼 눌러서 엑셀 창을 닫아주세요. 저는 창을 작게 해서 엑셀 창이 위로 떴지만 여러분은 오른쪽 한편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집어넣었더니 차트가 이렇게 삽입되고 나면 차트에 대한 도구가 나타나게 돼요. 차트 바깥쪽을 클릭하면 없어지고요. 꼭 차트를 선택해야지만 이 차트 도구가 나타납니다.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 서식 탭이 나타나고요. 디자인 탭은 차트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꿔주거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차트 종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레이아웃 탭은 차트 구성 요소, 제목, 범례, 축제목, 세로 축제목, 축서식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수정해 주는 역할을 해요. 서식은 전체적인 색깔 같은 것들을 수정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차트를 가지고 디자인 탭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자, 차트 스타일 가보면 미리 정해져 있는 빠른 스타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해 주실 수 있겠죠. 검은 바탕에 되어 있는 스타일, 이 스타일 몇 번인가요? 자, 여기 보시면 스타일 번호 나오죠? 42번.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옆에 빠른 레이아웃 볼게요. 사실 레이아웃 탭에서 차트 제목, 범례 이런 거 다 수정해야 되지만 하나하나 하기 귀찮으니까 그걸 미리 모아놓은 거예요. 레이아웃 1번으로 선택해 볼게요. 차트 제목과 범례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 차트의 종류를 바꿔볼 거예요. 차트 종류 변경 눌러서 차트의 종류를 자, 꺾은 선형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종류를 수정할 수 있겠죠? 꺾은 선형 형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 편집을 눌러주시면 엑셀 창이 다시 떠서 여기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수정해서 다시 엑셀 창 종료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창이 뜨죠. 이거는 우리가 행렬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아까는 과목별로 돼 있었던, 사람별로 돼 있었던 걸 과목별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행렬 전환을 직접 눌러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됐나 보세요. 과목별로 바뀌어 있죠. 아까 사람 이름별로 돼 있던 게. 이렇게 디자인 탭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었죠. 자, 그러면 9번 슬라이드로 넘어와 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한글에서 표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거나 엑셀의 창에 또 다른 데이터가 있거나 또는 지금처럼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표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직접 입력하지 않고 복사에다가 엑셀 창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요. 자,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차트를 그리려고 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10번 슬라이드. 자, 그 다음 차트 1단계 삽입 탭 차트 종류 선택합니다. 세로 막대형 그대로 갈게요. 확인. 자, 그 다음 3단계 차트를 데이터를 입력한다. 여기서 직접 입력하지 말고 그렇죠? 복사한 걸 붙여넣죠? 붙여넣기 옵션이 두 가지인데 주변 서식에 맞추기를 할게요. 그렇지 않고 원본 서식 유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초록색 색깔이 다 나타나니까 좀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주변 서식에 맞추기 하면 짠 나타났죠? 자, 우리가 여기다 한 가지만 추가해 볼게요.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에 합계를 계산할 거거든요. 평균을 계산합니다. 평균을 계산하고 계산하려면 직접 마우스 우리 계산기 두드리기 힘들죠? 엑셀에는 계산을 편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블럭 잡고 90, 91, 90 블럭 잡습니다. 그 다음 자 편집 그룹에
자, 여기 시그마, 여러분 싫어하는 시그마 표시 있죠? 그 옆에 조그마한 삼각형 표시를 눌러주시면 어떤 계산을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자동 계산으로. 평균을 계산할 거니까 평균 눌러주면 똑똑한 엑셀이 이렇게 평균 계산까지 끝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으니까 X 버튼 누르고 바깥으로 나와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차트의 레이아웃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아이들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어요. 차트 제목이나 축 제목 이런 걸 넣어 주실 수도 있으시고요. 자, 수정해 보겠습니다. 한글에서 이미 차트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적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글하고 다르게 파워포인트 차트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바로 적용해서 쓰시면 돼요. 자, 먼저 차트 제목,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기타 제목 옵션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차트 제목에 색깔 같은 것들도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차트 제목, 자, 차트 위에다가 차트 제목 했어요. 나타나죠? 자, 제목을 넣어볼까요? 기말고사.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우리가 X축, Y축 한번 넣어볼까요? 가로축, 가로축, 세로축. 자, 축 제목, 기본 가로축, 축 아래. 자, 여기다가는 이름, 그 다음에 축 제목, 기본 세로축은요, 세로 글씨가 어떻게 보일지를 선택해서 넣을 수 있어요. 세로 제목으로 넣어볼게요. 세로 제목에서 성적. 자,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여기 나오는 아이가 범례인데 그 범례를 안 보이게 어느 위치에 보이게 할 건지를 수정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범례 클릭하고 자, 보시면 없음 또는 범례 클릭하고 아래에 표시하실 수 있으시죠? 자,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 기타 범례 옵션을 이용하면 범례에 색깔을 넣어준다거나 하는 것들, 테두리 씌우는 거 하는 것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 글꼴들은 어떻게 바꿀까요? 글꼴들은 그냥 홈 탭에 가서 다른 애들 글꼴 바꾸듯이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 빨간색 보이시죠? 자, 다시 레이아웃 탭으로 돌아옵니다. 자, 레이아웃 탭에서 이번에는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은 빨간 막대가 몇 점, 파란 막대가 몇 점이라는 걸 수치로 직접 표시하는 거예요. 가운데, 안쪽, 축에 가깝게, 바깥쪽에. 원하는 대로 표시하면 되는데 이 막대 차트에서는 보통 레이블을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래서요. 이게 지저분해 보이죠? 데이터 레이블 가서 없음하면 레이블을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레이블 옵션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표는요, 한번 직접 해볼게요. 데이터 표 표시. 자, 지금은 차트가 작아서 밑에만 보이시죠? 이럴 경우는 차트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다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직접 데이터 표까지 표시할 수 있고요. 없음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들을 하기 전에 차트의 크기를 조금 수정을 해 볼게요. 차트의 크기를 수정하는 방법은 차트 바깥쪽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표처럼 조절점이 생길 때 드래그해서 포인터에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차트를 없애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 부분의 영역이 차트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차트 영역이고 실제 차트가 그려진 이 부분, 얘네들이 그려진 이 부분을 여기다 클릭해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클릭하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와요. 이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다시 바깥쪽 차트 영역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레이아웃 창에서 레이아웃 탭에서 왼쪽 부분 현재 선택 영역을 가보세요. 내가 선택한 게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죠? 그 밑에 선택 영역 서식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클릭하면 차트 영역을 색깔 같은 걸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떠요. 이번엔 다시 그림 영역을 클릭해 볼게요. 다시 그림 영역이라고 나타났죠? 여기서도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하면 그림 영역에 색깔을 칠하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실 수가 있어요. 또는 간단한 방법으로는요. 해당되는 아이들을 더블 클릭하세요.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죠? 색깔을 정합니다. 자, 그라데이션 색깔 정해 볼게요. 기본 설정색에서 기본 설정색을 보이시죠? 여기서 클릭해서 중간에 밀이라는 형태를 클릭해 볼게요. 주황 살색 나는 거. 이렇게 하고 닫기 해볼게요. 색깔 갔나요? 차트 영역 서식 한번 더블 클릭 더 해볼까요? 테두리색, 실선. 테두리 색깔 하나 파란색으로 정해볼까요?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 가볼게요. 두께 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요게 특이해요. 둥근 모서리라면 직사각형이 아니라 둥근 사각형이 됩니다. 둥근 모서리 체크. 그림자를 선택해주면 미리 설정해 그림자를 선택하면 차트의 바깥 영역에 그림자를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바깥쪽 클릭해볼까요? 보이죠? 둥그스름하게 된 거. 이번에는 그림 영역을 바꿔볼게요.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 하고 채우기에서 단색으로 흰색으로 넣어볼게요. 흰색. 이런 종류가 많아요. 보이시죠? 바깥쪽 차트 영역과 안쪽 그림 영역의 색깔이 바뀌어요. 다르니까 조금 더 보기가 아까랑 달라 보이죠? 이번에는 이 차트 부분만, 그림 영역 크기만 바꿀 땐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 영역만 이렇게 선택해주면 이 전체 크기가 바뀌진 않고 이 안쪽에 있는 실제 차트만 크기를 바꿀 때는 그림 영역의 크기를 줄이거나 느리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레이아웃에서 이번에는 축 가볼게요. 기본 가로축. 자, 가로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돼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축 표시 바꿔볼게요. 바뀌어 보이죠? 다시 기본 값으로 갈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요것이 바로 기본 세로축이에요. 근데 0점부터 120점까지 돼 있죠? 나는 이거를 30점에서 100점까지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글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았죠. 이거 계산하려면 좀 헷갈렸었죠. 근데 여기서는 파워포인트에서는 간단해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써주시면 돼요. 축, 기본 세로축, 이번에는 기타 기본 세로축 옵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고정. 자, 최대값, 최소값 고정해서 30, 최대값 고정해서 100. 그 다음에 주 단위는 고정해서 10씩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1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 밑에 있는 것들도 수정해보면 다양한 효과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체크해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세요. 닫기 했더니 30부터 100점까지 나타났죠? 자, 축. 그 다음에 눈금선, 기본 가로 눈금선, 주 눈금선, 보조 눈금선 보이시죠? 자, 주 눈금선 없애볼게요. 기본 가로 눈금선에 없음. 그럼 없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기본 가로 눈금선 주 눈금선 체크하고 이 눈금선의 색깔을 바꿀 때는 눈금선을 직접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또는 눈금선에서 기타 가로 눈금선 옵션 이거를 들어가셔도 돼요. 자, 나중에 수정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정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막대들 있죠. 보라색 막대들. 그 다음에 또 초록색 막대들, 초록색 이것들은 이제 한글 막대, 파워포인트 막대, 엑셀 막대가 되겠죠. 이런 막대들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막대들을 우리가 데이터 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레이아웃 탭에 가보면 이 보라색 막대를 클릭하고 가봤더니 평균 계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선택 영역 서식을 눌러서 색깔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보라색 막대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전에 계열 옵션 가볼게요. 계열 겹치기. 구분 가면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요. 겹치기 가면 겹치기가 됩니다. 자, 0%로 가볼게요. 우리는 그냥. 그 다음 채우기 갑니다.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자, 단색 가서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빨간색. 그 다음에 테두리도 바꿀 수 있겠죠. 그림자도 치울 수 있습니다. 3차원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닫기.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자, 홍길동의 파워포인트 점수를 클릭해 볼게요. 자, 전체 선택한 다음에 홍길동 것만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돼요. 요거 이렇게 하나만 선택된 것을 자, 우리가 레이아웃 탭에 가보면 데이터 요소라고 나와요. 요소라고 나오죠? 자, 또는 이걸 더블 클릭해도 아까하고는 다르게 데이터 요소 서식 메뉴가 뜨죠? 여기서 얘만 바꾸는 거예요. 채우기 가셔서 그림 질감, 그림 또는 질감 가셔서 녹색 대리석 닫기 해볼게요. 홍길동만 색깔이 바뀐 게 보이시죠? 이렇게 특정한 요소만 강조할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균 계열 빨간 막대만 클릭해 볼게요. 이 막대만 다른 그래프로 바꾸고 싶어요. 꺾은 선 그래프. 이 막대만 클릭하고 디자인 탭, 차트 종류 변경 또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눌러줄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선택해 볼게요. 자, 계열을 선택하고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선택합니다. 꺾은 선형, 첫 번째 꺾은 선형 확인하면 꺾은 선 막대로 바뀌죠. 아, 평균만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평균 계열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막대 그래프처럼 더블 클릭해서 계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 바깥쪽 클릭했다 한번 다시 선.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 나오죠? 표식 옵션은 여기 보이는 구간별로 보이는 책 표시예요. 그것을 바꿔볼게요. 기본 제공에서 삼각형으로 바꿔볼게요. 표식 채우기는 그것의 색깔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 선 색깔도 실선으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빨간색. 그 다음에 선 스타일 가서는 선의 너비를 조금 더 두껍게 할게요. 3pt 정도로. 너비, 확인, 닫기. 어때요? 자, 아까랑 다르게, 평균은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슬라이드에 와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보조축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면 이 경우는 합계만 계산된 경우예요. 다른 점수들하고 합계는 차이가 이렇게 200점, 300점 차이가 나니까, 그죠? 이 차이가 나는 애들만 따로 오른쪽에, 합계를 위한 이런 축을 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중축 또는 보조축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 이 합계에 해당하는 막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막대들이 다 선택된 게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레이아웃, 그 다음에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하세요. 또는 바깥쪽 클릭해서 다시 클릭해 볼까요? 보라색 막대를 더블 클릭해 주셔도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타나죠. 주의하셔야 돼요. 데이터 요소 서식은 안 됩니다. 계열 서식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첫 화면에 보시면 데이터 계열 지정이라고 있죠. 지금 기본축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축이 아까 왼쪽에 있는 게 기본축이에요. 이걸 보조축으로 바꿔주세요. 보조축 체크하고 닫기 하고 나와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보조축 나오죠? 근데 보조축이 내가 다른 애를 가리니까 이 경우도 아까 앞에서처럼 얘만 다른 차트로 바꿔주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자, 꺾은 선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확인했더니 어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막대들은 왼쪽에 있는 축을 따르는 거고요. 이 합계에 대한 우리 선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는 이 보조축을 따르는 그런 축이 합쳐진 이런 여러 형태의 차트가 구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2번 슬라이드. 자, 이번에는 데이터 계열을 그림으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지금 보시 콜라와 커피의 매출 현황이죠? 자, 여기 보시면 콜라 클릭해 보시고요. 콜라 막대 클릭해 보세요. 색깔 바꾸는 거랑 똑같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일 클릭. 그림 선택하셨던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림이 들어있는 폴더로 가주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 한번 찾아가야 될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콜라니까 콜라 그림을 삽입해주고, 여기는 느리기, 쌓기가 있어요. 하나로 할 건지 쌓기로 할 건지. 지금 느리기로 했습니다. 닫기. 어때요?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자, 옆에 있는 커피를 더블 클릭해서, 막대 클릭해서 들어옵니다. 채우기, 그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이번엔 파일에서 커피 그림으로 가볼게요. 이 경우는 지금 늘리지 말고 쌓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쌓기로 하고 닫기. 어때요? 이렇게 그림으로써 직접 이만큼 몇 잔이구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림으로써도 차트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3번 슬라이드 오셔서 원형 차트를 간단하게 연습을 해볼게요. 원형 차트는 데이터의 종류가 약간 달라요. 하나만 전체 크기를 확인해서 100분의 1로 계산해 주는 것까지 가능해요. 자, 원형 차트가 들어갈 데이터를 제가 미리 넣어놨거든요. 블럭 잡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삽입, 차트, 그 다음에 원형 차트로 선택합니다. 원형 차트 중에 두 번째 3차원 원형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 그러면 원형 차트 자,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붙여넣기 옵션 중에 두 번째 주변 서식에 맞춰넣기. 샵샵샵샵 표시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학생들은 저처럼 이렇게 B와 C 사이에 커서 갖다 놓고 조금 늘려보세요. 나타났죠?
자, 엑셀 창 닫아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원형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원형 차트에서 이것만 바꿔볼게요. 레이아웃 갑니다. 자, 범례는 없음으로 할게요. 레이아웃 탭에서.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원형 차트는 보통 표시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여기 기본값 말고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을 클릭해 줄게요. 자,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값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값 체크하지 말고 백분율로 체크해 보세요. 자기가 전체를 계산해서 그 중에 너는 몇 프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게 돼요.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가운데, 바깥쪽, 끝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냥 가운데 넣어볼게요. 표시 형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뒤에다가 뭐 이런 것들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나머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닫기 합니다. 나타났죠? 전체적인 크기를 바꾸고 싶을 때는요.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 가서 자, 그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서 글씨 크기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나머지 색깔 바꾸고 했던 것들은 막대 차트랑 똑같으니까 이것만 해볼게요. 자, 이 3차원 차트에서는요, 이 3차원 차트, 이 원형 차트 3차원 차트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 3차원 회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3차원 회전, X축 회전. 돌아가죠? 돌리고가 되죠? 내가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Y축은 더 많이, 더 적게, 탄탄하게 보여줄 수 있게, 바꿔줄 수 있게 돼요. 닫기. 수정이 됐죠? 아, 자, 근데 제가 아까 데이터 레이블에서 다시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누가 누군지 이름을 표시할 수 없으니까 별로 보기가 그렇죠. 항목 이름 체크를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항목 이름 체크하고 닫기 했더니 이름까지 나타났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선택해서 수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데이터 계열은 없고, 전체 원이 계열이고요. 하나하나는 데이터 요소예요. 강수진만 클릭해 볼까? 얘만 색깔을 바꾸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채우기에서 색깔을 수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수정하고 닫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자, 다시 강수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얘를 바깥쪽으로 끌어보세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얘만 끌어내서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차트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는 표와 차트를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동적인 슬라이드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 멀티미디어, 즉 오디오와 비디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애니메이션, 화면 전환 효과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2주차 수업 퀴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요. 자, 1번, 2번 푸시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제가 동그라미 쳐주는 거 1번,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2번, 그 다음에 이 안쪽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3번, 그 다음에 이 막대, 이 막대, 이 막대, 이 막대, 이 막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4번. 자, 여기다가 명칭을 쓰는 게 3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담당 교수님께서 지정하시는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오늘 감기가 좀 심해서 목소리가 좋지 않았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